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카 탄탄 총괄사업단 여의도 서울본부 가온지점 이윤서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보험 설계사를 하고 계시는 네, 건가요? 저는 보험 설계사이자 15명의 식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영업형 지점장입니다. 영업도 하면서 실제 지점 관리도 하고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 계기는 조금 무거운데 그래도 가볍게 들어주세요. 저는 사실은 원래는 언어 영역 강사였거든요. 가해 선생님이었는데 남편이 4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원래 기존에 하던 직종에서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하던 일인데도 그 이유는 찾을 수가 없고 눈물이 너무 나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수입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 수입을 가지고 원래 저희 아이가 유학 중이거든요. 원래 우리 아이가 하던 공부를 끝까지 시킬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좀 심각하게 빠져서 같이 이제 재정 공부를 하던 동생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제 주변에 보험 설계사는 지인으로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양가를 통틀어서도 설계사가 없어요. 상처하고 나서 설계사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부모님 반대가 좀 있었죠. 그럼에도 이렇게 시작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조금 지쳐 있었기도 했고, 또 하나는 아빠를 잃은 슬픔으로 아이가 난독증이라는 글자 난독, 숫자 난독 두 개 다 심하게 장애 진단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학교에서 갑자기 호출을 하더라고요. 아이 시험지를 저한테 선생님들이 모두 다 내미는데 시험지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래도 해결 방법이 있으니 정신과에 가서 장애 진단을 띄워오면 서포트, 읽어주는 선생님, 써주는 선생님을 붙여서 아이의 학업을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 과정이 2달 동안 검사를 진행하거든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상담을 해야 되고 아이도 상담을 해야 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크게 나가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그냥 남편이 남겨놓은 돈과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조금씩 아무 일도 더 이상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조용히 깨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아이 학비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살았었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근데 그렇게 큰 이제 아이가 아픈 상황에 직면을 하니 내가 이 아이를 그냥 평생 책임지고 데리고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려면 지금의 수입과 남편이 남기고 간 돈으로는 절대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직업의 귀천이라던가 주위의 반대보다는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이게 저한테 되게 많이 꽂혔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 아픈 아이를 해외에다 둬? 그렇죠. 저 지금도 듣는 말이에요. 아이가 그래도 이 보험 일을 하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곧 6월에 졸업이거든요. 미국으로 대학을 갑니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당연히 저도 저희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건 한국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학습 바우처 20만 원권을 주는 거 외에는 저희 아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글자 난독, 숫자 난독이 동시에 오면 셈을 할 수도 없고요. 그 지면의 문제를 풀 수도 없어요. 서술형은 당연히 안 되고요. 저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남편분이 어쨌든 암투병을 하실 때 그때도 보험이랑 접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보험이 되게 안 좋게 다가왔었죠. 저희 남편이 코로나가 터질 무렵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확산됐을 때 막 엄청 안 좋았을 때 투병을 했어요. 근데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딱 1년 하고 하루 있다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제 담당 설계사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급하니까 진단금을 청구했는데 고지 의무 위반? 그때는 너무 생소했죠. 그걸로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강제 해지 대상이다. 당연히 돈은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험사랑 싸우기 시작해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설계사가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또 다른 설계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강제 해지도 막았고 진단금도 잘 수령했고 사망한 후에도 나머지 처치 비용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주계약에 들어가 있는 사망보험금 100만 원까지 청구를 직접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일산, 구리 막 이런 데서 7시에 잘 도착을 하세요. 그래서 저 또한 오전 7시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팀원들 멀리서 오시니까 잘 맞으려고 불도 켜놓고 커피도 타놓고 어쨌든 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보험스쿨이라는 신입을 대상으로 제 첫 지점 직무 설명회, 사업 설명회를 해요. 처음이라 엄청 어설플 것 같고 걱정이 되기는 하나 좀 잘 해보려고 계속 대본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버벅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고객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지혜를 찾아보면 FC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인 영업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되게 이쁘죠? 오늘 직무 설명회에 오시는 분들이 웰컴 기프트예요. 저희 지점 사업 설명회에 그냥 들어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들께 소정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핸드크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사무실에 꽃이 있는 게 좋아서
가급적 생활을 사다가 여러 군데다 꽂아 놓기도 해요. 이거는 아직 지금 DP가 안 됐는데 다과예요, 다과. 다과 조금 들고 들어가셔서 직무 설명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8시밖에 안 됐거든요. 평소에 네. 오전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평소 오전 일과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저희는 8시 반부터 교육을 해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대부분 7시 반에서 8시에 오시고 7시에 출근을 하면 일단은 저희 지점방에 우리 팀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그날의 이슈, 그리고 고객한테 가면 좋은 글귀, 제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다를 하고 교육하기 전까지는 저희 팀원들 일찍 오신 순서대로 원어원 미팅이에요.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거의 교육이 끝나면 외근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나가세요. 처음에는 좀 얘기가 많았어요. 너무 일찍이다. 근데 사람은 사실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해 주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좋다고들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아침 시간을 조금 분주하고 타이트하게 보내는 편입니다. 아직 이 일을 시작하신 지가 4년 차라고 들었는데 네. 뭔가 엄청 능수능란하시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20년 차로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그 4년을 남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몰입해서 썼다고 감히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한 분야에 10,000시간 했으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4년 동안에 10,000시간 이상의 시간을 몰입해서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입사하자마자 바로 MDRT 2년 연속 달성했고요. 네. 그 다음 COT 찍었고 그 다음에 TOT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노하우로 자리 잡혔을 것 같은데 지점장님만의 영업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의 영업 노하우요.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 고객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일단은 설계사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무기 이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전직 언어 영역을 가르쳤던 선생님, 뭐 보드게임을 학교에 출강해서 했던 선생님, 학원을 운영했던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로 그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아이가 있는 경우는 저를 교육 집사처럼 사용하셔라. 사실 저희 집은 아픈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원래 알고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니즈 환기를 시키시면서 저는 병원 전문가다. 당연히 아프시면 안 되시겠지만 크게 아프셨을 때 우리가 원수사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있잖아요. 명의 찾아봐 드리고 병원 예약해 드리고 동행 서비스 해드린다. 집사처럼 활용하셔라. 근데 이거를 사실은 뱉은 말로 한 게 아니라요. 실제 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대기조 서비스입니다. 왜냐면 우리 직업은 사실 좋은 일로 만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난이나 사고 이렇게 급박한 환경에 있을 땐 저한테 언제든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별성을 두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문적성 검사 평가사이기도 하거든요. 대학교 때 아동심리를 부전공으로 전공을 해서요. 아이들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질, 그 다음에 대뇌 유형, 그리고 다중지능 8가지 영역을 설명드리면서 학습 코칭, 양육 코칭도 같이 해드려요. 사실은 고객 관리가 영업의 50% 이상을 저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고객을 잘 관리하는 거는 저희는 따로 고객관리팀을 갖고 있어요. 그 고객관리팀 팀장님들께서 한 달에 2번씩 문자 터치와 전화 터치, 그 다음에 저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그런 선물을 자필 편지와 함께 늘 발송을 하고요. 제가 늘 고객님 곁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잊지 마세요. 저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몇백 명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누적 고객은 한 7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시던 일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능숙능란하신 건지. 대학교 때는 행정이랑 법을 전공하고 행정학 석사로 여성가족연구소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랑 함께 키울 수 있는 아동기관을 한 7년 정도, 제가 아동심리미술치료도 전공을 했거든요. 퍼포먼스 미술학원은 아이를 돌보면서 같이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보드게임 마스터가 돼가지고 아이 학교에서 명예교사, 그리고 학교에 출강하는 방과후 교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공부에 진입하게 될 시기에는 아이를 유학 보내면서 원래 제가 대학교 때부터 했던 언어영역 강의 과외를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언변이 좋은 이유는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고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이 사회적으로 고운 시선은 아니잖아요. 단점이나 또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저희 직업은 거절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저 처음에는 내가 설계사라고 어떻게 말을 하지? 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 보험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주변 반응, 그리고 가족들도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이나 진입장벽을 깰 만큼 저는 지금 현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거절을 당하다 보면 이것도 내가 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거절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청약과 계약에 가까워지는구나를 깨닫는 시점이 옵니다. 거절을 당해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무시도 당해요. 무시당해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그 거절과 무시를 삭제할 만큼 계약 건수가 많아지고 나의
영역이 채워지면 이것도 한 과정이구나. 나의 완성 있는 그 보험 설계사 영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다 거절은 아니었을 테니까 보람되었던? 저희 직업은 미래의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의 상품을 파는 직업이잖아요. 고객님들한테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정말 미래에 그런 사고가 현재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고객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이 암 진단을 갑자기 받으셨어요. 1년 만에. 근데 제가 해놓은 설계로 저희 고객분이 아이의 학업도 멈추지 않고 본인이 휴직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5년원치 이제 곧 임박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너무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뭐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배상해줄 담보들을 잘 넣어놔서 고객님이 내 돈으로 큰 돈 나가야 될 거를 보험을 잘 갖춰놨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을 때 덕분에 이걸로 잘 해결했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되게 뿌듯합니다. 끊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 오늘의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엄청 여의도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느낌?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여의도 아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의도 아침이 엄청 생동감 넘치고 엄청 상업 주회장의 책의 한 부분을 좀 올려드렸어요. 제가 언어영역 강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제자들에게 주로 선물하고 이런 막막한 고민에 기로했었을 때 저희 본부장님을 만났고 그래서 본부장님과 함께 이 보험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업 설명회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첫 사업 설명이었거든요. 좀 준비가 미흡하진 않았나, 준비는 잘 됐나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진심을 다해서 진행을 했는데 오신 분들 반응을 조금 쉬는 시간에 여쭤봤어요. 좀 여느 사업 설명에 달리 저희 가온 지점만의 진심 그리고 색깔이 잘 묻어나서 좋았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점만의 색깔을 좀 더 드러내는 사업 설명회를 연구하고 고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아침에 되게 기분 좋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저는 여의도 아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오전 7시 출근인데요. 그때가 제일 역동적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일터를 향해서 터덜터덜 아니고 굉장히 빠르고 진취적이게 들어오거든요. 저도 그 모습에서 힘을 얻어요. 근데 지금 2시 14분이라서 그런지 좀 지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늘 많이 지쳤어요. 이 다음 일정 어떻게 되세요? 이 다음 일정은 이제 곧 4시에 목동 쪽에서 상담 하나 있고요. 이제 오후에는 사업 설명회 준비해줄 스태프들이랑 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영업형 지점장이어가지고 이제 교육 끝나고 오후 일정은 주로 제 영업 일정으로 채우거든요. 오늘 제가 보험 제안 드리러 갑니다. 잠시만요. 네. 네, 어머님. 네. 네, 그리고 보철은 미용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엄청 바쁘시네요. 네, 지금은 그렇게 바쁜 거 아니고 저 거의 분 단위, 초 단위로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팀원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상담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보고를 받기도 하고 제가 적절한 제안이나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좀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 청구라든지 뭐 병원에 가신다든지 뭐 사고가 나셨다든지 이제 요런 일들을 해야 돼서. 근데 지점을 꾸리셨잖아요. 근데 왜 하필 여의도로 오신 거예요?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일단 저는 동진을 해야 된다고 믿고요, 사람은.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고, 그리고 여의도는 금융의 중심지인데 사실 많은 GA 대리점들이 다리 건너편 영등포에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은행들이나 증권사들도 본점이 대부분 여의도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곳에서 한번 보험으로 뿌리를 내려보고 싶다, 이런 꿈과 각오가 있어서 여의도로 왔습니다. 월세가 사실은 다른 조직장님들이나 다른 단장님들 보시면 아니 왜 여의도로 정말 가성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저 실제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의도가 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일단 저희 고객님들께서 지점장님 성공하셨군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 안에서 체결되는 계약들도 꽤 많아요. 여의도가 어느 곳에서나 오는 중심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로 갈게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현대 백화점이 대각선으로 있어요.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네, 오시면서 쇼핑도 하시고 한강도 보시고 저랑 상담도 하시고 하시죠?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1년을 했을 때 5만 정도 이동을 하는데 이동 거리가 많이 줄었어요. 여의도로 오고 나서. 그래서 매우 만족합니다. 이게 그냥 여의도만으로도 고객한테 어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전과 지금과 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제 삶과 스타일이 다 바뀌었죠. 저는 그냥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가정주부, 아이를 키우는 뭐 일은 하긴 했지만 그것도 자아실현을 위해서 했었던 사람인지라 사실 제 팀 중에서는 옛날 동료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저를 보시면 180도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옛날에 저도 그립고요. 사실 지금의 저도 좋습니다. 옛날에 저는 누구나 누리는 그런 평범한 가정의 소소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이렇게 가장이 돼서 전장으로 뛰어든 다음에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나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이 일이 좋고 재밌어서 지금도 되게 만족합니다. 제가 이런 면이 있었던 사람인가 싶게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가 좀 자랑스럽습니다. 지점장님께서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원동력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저희 아이죠. 왜냐면 저희 남편은 굉장히 뚜렷하게 임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임종의 내용 모두가 당부하는 내용이 아이였어요, 아이. 왜냐면 눈을 못 감은 이유가 본인의 질환과 빠른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아이가 학업을 마치지 못할까봐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한 그 괴로움이 엄청 컸고, 그 당부를 모든 임종을 보는 가족들한테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눈을 못 감았어요. 그 눈을 제가 감겨주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 아이는 학업을 끝까지 마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셔라. 이제 그랬더니 그때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 아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도 투병을 하면서 일을 계속했어요. 네. 임종 전날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죽음 앞에서도 자식을 지키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생존한 제가 고스란히 받아서 저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코어는 일단 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제가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무엇보다 재밌어요. 저는 힘들다가도 나가서 팀원들이랑 미팅할 때, 혹은 밥 먹을 때, 그리고 고객님들이랑 만나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는데 수익도 되게 좋아요. 4대 보험을 받는 직업보다 월등히 능가합니다. 물론 4대 보험이 없는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 저는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에요. 지점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방금은 어떤 상담하신 건가요? 지금은 2차 제안을 드린 거고요. 지문적성 검사를 통해서 학부모하고 아이 만났거든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태아보험을 그대로 가입하고 계세요. 태아보험 중에서 리모델링 해야 될 건, 그 다음에 어머님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필요하신 부분 맞춰서 상담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클로징, 이제 계약을 하기로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고객은 어떤 계기로 만나신 거예요? 지문적성 검사 DB라는 걸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 고객님이 그 지문적성 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이건 유료 검사거든요. 기관에서 받는. 그걸 보험사 협찬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시고, 그 대신 가정 내에 갖고 계신 보험 보장 분석을 받아보셔야 되는 옵션이 있는 DB예요.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니즈가 확실하게 있으셔서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사율이 매우 좋기는 합니다. 근데 지문적성 검사가 뭐예요? 네. 우리 사람들 모두 다 지문 갖고 있잖아요. 이 지문 혹시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뱃속에서부터 있었을까요? 오, 맞아요. 뱃속에서 태내 13주 차에 지문이 형성돼서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지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유전 기질을 그대로 받아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은 기질을 지문을 통해서 30몇 가지를 카테고리화해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지문적성 검사 자료예요. 근데 이 지문적성 검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원래 IQ 검사라고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 트렌드로는 풀배터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웩슬러 검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IQ 테스트나 지능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아이의 기질에 따라 문답 형식이 맞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 검사 결과서에 상기 아동은 본인이 가진 지능이나 자질보다 낮게 평가되었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야? 얘는 어떤 자질이나 기질이 있는 거야?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걸 보완하는 거. 지문은 묻고 답하는 게 아니에요. 손도장 찍기 하듯이 도장을 찍어서 아이의 기질을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손쉽게 그 아이가 갖고 태어난 선천 기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이 지문적성 검사의 히스토리를 얘기하자 그러면 굉장히 길어요. 원래 미국이랑 영국에서 시작된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거는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 교육열이 센 곳 에서 인기를 끌어서 지금 동남아시아나 싱가포르의 유명한 산부인과에서는 이게 옵션 사항이에요. 패키지로 나와요. 그래서 부유층 아이들이 지문을 찍어서 보험까지 싹 들고 나오는 패키징이 있어요. 신뢰도를 얻은 검사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온 지 지금 20년 다 돼가네요. 그리고 저는 실제 지문적성 평가사이고요. 총 3만 건 넘는 케이스를 다룬 사람이에요. 그럼 그건 지점장님만 할 수 아니요, 있는 저희 전 지점 모두 다 지문적성 평가사예요. 공부해서 다 따셨습니다. 그리고 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누구나 도전해서 공부하시고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유전자, 산모교실, 보장분석 DB, 여행자 DB, 금융 쪽 DB, 되게 다양한 DB들을 저는 두루두루 다 써보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DB에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DB를 한 번씩 다 접해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장단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팀장님들의 어떤 DB를 매칭해주면 좋을지를 사실 저는 제가 몸소 체험해서 테스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주로 하시는 영업이 DB 영업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질 수도 있는데요. 업력이 되니까 DB는 사실 저희 팀원들한테 영업력이랑 영업감을, 현장력을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냥 하는 거고, 이제는 그냥 선순환 돼서 고객이 지인이 돼요. 제 영업 활동에 굴러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인의 비율과 DB의 비율을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불자만 관리도 제 일이잖아요. 그래서 DB 영업을 하면서 코칭하고 동행도 나가고 1대1 미팅을 계속 잡느라 DB 영업을 못하는 달에도 사실은 고객님이 저 치아보험 들어야 돼요. 저 안보험 보강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라도 고객님들이 이제 알아서 전화 오세요. 그럼 지점장님께서 주변에 지인 중에서도 보험 설계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인을 대부분으로 지점을 이루게 되셨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일을 추천해주고 싶다는 건데 그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을 성실히 하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만큼 일을 하면 이 업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아니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들어오셔서 실제로 영업을 해보시고 월급을 받아보셔야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직업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직업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적절한 도움과 대처를 통해서 그 고객님께 도움이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어서 저는 더없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느 정도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냐면 제 혈육 동생들도 다 제 팀원이에요. 제 전직 교사 동료들도 제 팀원이고요. 저희 고객님도 제 팀원이에요. 그리고 그 고객님의 동생분도 제 팀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곧 성인이 됐거든요. 저희 아이도 난독증이긴 하지만 도전시켜서 코드를 따게 할 거예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5입니다. 지금 벌써 10시간째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도 지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하드하게 일을 했을 때 포도탐이 되게 많이 밀려오고요. 지치는 거는 그냥 잠깐 고객님 미팅 사이사이 시간, 팀원들 미팅 사이사이 시간 쪽잠을 자는 거, 그걸로 좀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지키는 거는 그 108배랑 스쿼트, 그거는 조금 지켜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늘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도보도 6,000보 이상 못 걷는 것 같고, 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걷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운동을 꼬박꼬박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집에서 조용한 명상 음악을 틀어서 108배와 스쿼트 300개는 매일 합니다.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자유가 굉장히 필요해요. 보험업이랑 맞지 않던 일을 해오던 사람이 보험업에 들어가서 아이를 가장이 살아있을 때와 진배 없이 잘 키우고, 심지어 더 나아진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보셨겠죠, 제 지인들이. 도대체 그 일이 뭐야? 어떤 일이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목표가 뭐야?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어? 뭐 때문에 더 추가 수익을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면 이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저희 지점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제가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 보험업을 통해서 이루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제 지인이 저를 통해서 보고 스며들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무겁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험하면 빚도 바로 갚을 수 있고 뭐 외제차 끌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루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걸 통해서 이뤄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주변에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럼 지점장님의 꿈은 어떤 거였어요? 지금 저는 이루고 있는 중이죠. 일단 저희 아이가 해외에 유학 중인데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은 유학을 보낸다는 건 그냥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는 좀 너무 버거운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했지만 어쨌든 6월에 졸업을 합니다. 성인으로 키워냈어요. 그게 제 1차 목표였는데 그거를 타인의 도움 없이 대출이나 빚 없이 이뤄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돈도 그대로 보존을 한 채로 이뤄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 학비로 남겨준 돈은 아마 미국 대학으로 갈 때 입학금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 명 한 명씩 빌드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성장하는 중이에요. 꽤 잘하고 있어요. 저희 지점에 들어와서 이직하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본인의 개인 목표를 잘 성실히 꾸준히 달성하고 계세요. 그게 크던 작던 저한테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은 제 자료를 챙기느라 바쁜 시간입니다. 바로 앉자마자 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였으면 못했어요. 지점장님이 생각하는 보험 설계사가 일을 잘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미루지 않고 하는 거. 일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미루고 핑계대는 거. 합리화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점에는 일을 못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 롤모델을 잘 찾을 수는 없지만 미루고 회피하고 핑계대면 일을 100%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재능으로 잠깐은 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 일은 꾸준함이 관건이거든요. 지금 팀원들 지문 DB 나왔거든요. 지문 DB 배분 중입니다. 지점장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제 앞으로의 목표는 제일 첫 번째는 저희 딸이죠. 저희 딸 이제 미국으로 대학 가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서 잘 졸업을 시키는 게 제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 가족과 같은 팀원들과 함께 저희 팀원들을 저와 같은 리더로 성장시켜서 저희 지점을 전국적으로 씨 뿌리듯이 뿌려서 저희 조직 문화를 보험업계 기준으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이 업이 진심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 업이 왜 진심으로 좋은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저랑 사실 일하면 힘들어요. 지금 회식하려고 다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집에 가고 싶은데 4년 전에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거든요. 그것도 또한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제 모습이 180도로 변했어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처럼 변화하거나 성장하고 싶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